AI나 로봇을 다루고 있는 소재의 영화는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때로 인간과 화합하기도, 때로는 인간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영화에서 등장하죠. 그리고 2021년 휴머노이드 로봇을 소재로 한 독특한 감성의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코고나다 감독의 영화 애프터 양이 말이죠.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한 가족의 형태입니다. 주인공 제이크의 가족을 보면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그리고 입양된 중국 아이 미카. 흑인, 황인, 백인. 저마다 다른 인종끼리 이 집에서는 한 가족으로 엮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개의 가족이 그렇듯 약간의 불화도 가족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였을 테죠. 그런 이들의 불화를 해결하고 느슨한 유대감의 이 가족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건 다름 아닌 테크노 인간인 양. 그는 중국인 아이 미카를 입양한 부부가 중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데려온 로봇의 한 모델입니다. 태어난 곳과 다른 데에서 살아가게 될 미카였지만 그녀의 뿌리에 대해 제이크와 카이라는 알길 바랬던 거죠. 아주 노골적으로 이 독특한 가족의 화학적 결합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혼란을 겪던 미카와 양의 대화에서 말이죠. 양은 조용히 동생을 데리고 나무를 보여주러 갑니다. 접붙이기를 통해 두 개의 나무가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존의 뿌리는 제이크와 카이라 부부, 그리고 새로 접붙이기한 가지는 미카를 의미합니다. 시작점은 분명 달랐지만 하나의 나무로 커가는 나무를 보여주며 양은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는 대화합의 이 가족을 응원하고 있었던 거죠. 작품의 주인공은 테크노 양입니다. 그는 유능한 로봇으로 가족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었죠. 그런 그가 고장나 버리자 불완전했던 제이크 가족의 유대도 고장나게 됩니다. 가족이 향유하고 있던 행복은 양이 끊임없이 가족이란 조각들을 연결해준 결과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양이 사라지자 제이크의 가족은 구심점을 잃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형식적이고 딱딱한 정보 전달이 대화의 대부분이었죠. 이 부분에서 영화는 굉장한 역설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분명 양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로봇입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이란 주입된 학습에 불과하며 그가 기계적으로 내뱉는 중국과 관련된 지식 역시 잘 설계된 하나의 결과물이라 봐야 했죠. 하지만 영화 속 등장인물 중 누구보다 감정이 풍부하고 충실했던 건 다름 아닌 양이었습니다. 기계와 가장 다른 특징을 가져야 할 인간은 오히려 그 감정이 무뎌진 건지 제대로 표현하는 법이 없었죠. 그런 공백의 연속에서 가족들은 양의 빈자리를 체감합니다. 가족들을 보며 미소 짓고 공감하고 또 눈물까지 흘렸던 양이 사라지자 총천연색으로 반짝이던 이들 가족은 칙칙한 빛깔의 무채색 그림이 된 듯했죠. 이야기가 여기까지 흐르자 영화는 인간과 로봇 그 경계의 모호함을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감정이 있어야만 인간이라면 감정이 사라진 자는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지, 그리고 감정이 없는 게 로봇이라면 감정을 느끼는 로봇은 인간이라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이죠. 이 철학적 질문에 대한 제이크의 답은 에이다와의 대화에서 등장합니다. That's such a human thing to ask, isn't it? We always assume that other beings would want to be human. What's so great about being human? 결국 제이크는 인간과 테크노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며 테크노는 항상 인간을 동경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믿어왔던 거죠. 어떻게든 양을 고치고자 했던 미카와 달리 진단 비용을 아까워했고 이웃집에 사는 조지가 테크노 인간을 키우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던 장면에서 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이크의 인간과 테크노의 차별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는 영화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차라고 할 수 있었죠. 제이크는 찻잎을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가루를 낸 차는 팔지 않습니다. 오직 찻잎으로만 차를 팔아왔던 거죠. 여기서 찻잎은 인간, 가루를 낸 차는 테크노 인간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한, 하지만 가공된 가루로 된 차는 문명과 과학 발전을 의미하고 있던 거죠. 가루로 된 차의 수요가 있음에도 그가 철저히 그 수요를 무시했던 건 뿌리 깊게 박힌 기계에 대한 혐오,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이 기저에 깔려있던 행위라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테크노 인간이었던 양은 제이크의 이야기처럼 진짜 인간을 동경해 왔던 걸까요? 에이다와 달리 양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제이크와 차를 마시던 양은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I wish I had a real memory of tea in China. Of a place. 인간에 대해 더 깊이 느껴보고 싶고 자신의 기억이 프로그래밍된 하나의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서 얻어낸 어떤 결과물이길 바라는 열망이 양에겐 있었던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픈 꿈. 그렇기에 그는 마지막 제이크의 질문에 확답을 피하며 본심을 숨깁니다. 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테크노에게 반감이 있던 제이크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이크는 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양이 고장난 뒤에야 그의 기억을 되짚어보며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열렬하게 제이크네 가족을 사랑해 왔던 건지 알 수 있었죠. 작품은 굉장히 느린 템포로 흘러갑니다. 절제된 감정선과 더불어 은은한 음악까지 더해지니 다소 지루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러닝타임 내내 눈길을 잡아끄는 미장센과 자극적인 사건 없이도 몰입하게 하는 테크노와 인간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며 독특한 감성의 SF 영화적 재미를 선사하고 있었죠. 인간이 되고 싶었던 테크노 인간 양. 그리고 그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부재를 실감하고 양이 머물렀던 기억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깨닫는 영화 애프터 양이었습니다.